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하의 집합과 원소에 대한 개념으로 시작해서 문제로 마무리 짓는 이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집합과 원소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써있죠. 굉장히 길게 써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 글자를 그대로 이제 이해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하나하나 내용을 조금 원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좀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집합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집합에 해당하는 어떤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 그것이 없다, 요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린 그걸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집이라는 게 있다. 이건 한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집이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이 집 안에는 어떠한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냐면 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형도 있고 여러 이제 구성원들이 존재하죠. 이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요 하나하나의 구성원을 원소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합에 대한 이런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집합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합은요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있다 없다 정확히 말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히 말할 수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집합이 아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합이 아닌 예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의 모임, 키가 큰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키가 크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키가 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기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키가 큰 모임 혹은 뭐 키가 작은 모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쁘다. 예쁜 사람의 모임. 예쁜 사람의 모임.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예쁜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어떤 수에 가까운 어떤 수에 가깝다. 어떤 수에 가까운 수의 모임. 이렇게 써 있어도 절대로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수는요, 유리수든 이제 뭐 복수수는 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유리수든 실수든 간에 아니면 정수, 여러 가지 있죠. 무리수도 있겠고, 이런 수에 가까운 아무 수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깝다라는 말이 쓰다 아니면 멀리 있다라고 쓰게 되는 모임이다 그러면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이라는 숫자에 가까운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0.1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유 무슨 소리야 0.01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0.001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말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다라는 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집합이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형용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가깝다, 가까운, 그리고 먼, 그리고 또 큰, 뭐 작은, 또 뭐 있을까요? 방금 했던 뭐 예쁜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정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집합이 될 텐데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기호로 표시하지 이게 장황하게 글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안에 1, 2, 3이라는 구성원이 원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원소가 A 집합원에 포함되어 있다,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집합 바깥쪽에 4라는 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4라는 원소는 A 집합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인가요? 부등식에서 오른쪽으로 좀 벌어진 느낌, 오른쪽이 좀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A라는 집합이 클까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원소가 클까요? A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 자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자리. 여기는 집합 자리가 되고요. 자, 여기는 원소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쫙 정리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냐. 자, A라는 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2라는 원소가 A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3이라는 원소가 A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4라는 원소는 A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 등호에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요 원소와 집합 자리에 이런 관계인 요놈을 삼지창이라고 합니다. 삼지창. 포세이돈의 약간 삼지창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지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렇게 집합 자리와 원소 자리가 된다는 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자, 집합인 것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집합인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뭐 크다, 작다, 예쁘다,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가깝다. 이런 형용사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집합이 될 수 없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태양계 행성들의 모임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태양계 행성들의 모임. 자, 태양계 있든 없든 어쨌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자, 오영인 학생의 모임이다. 자, 오영도 정확하게 있든 없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집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디귿, 우리나라의 높은 산들의 모임. 자, 높은 보여요? 높은 형용사죠. 형용사. 국어 시간은 아닌데. 자,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요.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자, 30보다 작은 중요한 게 누구냐면 4의 양의 배수들. 4의 양의 배수들. 자, 4의 양의 배수라는 말 자체는요. 있든 없든 어쨌든 뚜렷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음 볼게요. 아이고야. 크다끼. 오. 큰이라는 형용사 보이시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음도 틀리다. 정답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번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전에 중강 수업 때 배웠던 부분이죠. 해 집합을
A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집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원소를 찾아야 되는 게 국룰입니다. 자, 그럼 방정식을 보시면요. x가 다 한 개 있으니까 자, x로 묶겠죠? x로 묶어주면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2차가 0이 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x자로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를 지금 독단적으로 바깥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해는요 0도 되고요 1도 되고요 마삼도 되죠. 각각이 0 되게 하는 x값을 이니까 그럼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3은 원소가 될 수 있죠. 자, 지금 보기를 보아하니까 전부 다 삼지창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렇다면 자, 여긴 집합자리, 집합자리가 들어가고 왼쪽은 원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소 자리가 중요하니까 0, 1, 마3이 원소가 되잖아요. 0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네. 기억도 맞겠다. 자,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죠?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보게 되면 2라는 원소가 들어간다 됐지만 아쉽게도 2라는 원소는 해로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리게 되겠네요. 자, 3이라는 것도 비슷하겠지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표시하는 요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집합 속에 있는 원소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익혔을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죠. 이게 사실은 이발이에요. 벤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은요,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그림상으로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표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만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는데, 자, 1번은 난이도가 굉장히 쉽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 나열법. 자, 그냥 원소 나열법이라는 이름만 딱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원소를 그대로 나열해준다. 원소를 보기 편하게 나열해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1하고 2하고 1하고 2는 조금 이제 애매하죠? 1하고 2하고 3 해볼까요? 2하고 3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 나열법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 안에는 원소가 1, 2, 3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2, 3이라는 원소를 나열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주냐? 자, 중괄호라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 주시고 이 안에다가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1 쓰고요. 2 쓰고요. 3을 써 주시면 된다라는 거. 선생님은 중괄호 그리는 거 좀 쉽지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있대. 이거는 굉장한 팁인데요. 원소는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숫자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원소는 숫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도 될 수 있다. 그림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원소가 누군지를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배울 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원소는 숫자도 가능하고 그림도 가능하다. 이걸 통해서 이게 원소가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것도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원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원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리.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하다. 자, 자리가 중요하다. 아까 선생님이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근데 자리가 뭘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에 대한 기호가 써 있고요. 중괄호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 자리냐면 원소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원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생각. 원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문제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자리를 찾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꼭 꼬아놓는데 그거를 잘 못 찾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리 문제는 이따가 풀어볼 건데 자, 조건 제시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조건 제시법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으면 집합 안에 원소가 뭐가 있는지 뚜렷하게 보이시죠? 너무나도 쉽다.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 제시법으로 나오면 반드시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는 게 좋다. 무조건입니다. 우리는 원소로 파악하기를 원하지 조건을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소가 누가 있는지 게 중요하지.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으로 1, 2, 3이라는 원소가 나오는 걸 조건 제시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중괄호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A라는 집합의 원소를 X로 할 거다 혹은 Y로 할 거다 이런 걸 써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쌤은 X라는 걸 A의 집합의 원소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X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걸 바라고 읽은 거예요. 바.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은 원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다.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쌤이 X라고 할 거기 때문에 X가 원소가 되는 거고 X에 대한 설명을 써주면 돼요. 지금 1, 2, 3이라는 원소는요. 자, 이렇게 쓸 겁니다. X라는 것은요. 1, 2, 3이라는 원소를 말로 표현할 거예요. 3, 2, 4, 2,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를 X라고 하겠다. 그러면 그 원소의 설명은 X는 3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조건 제시법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까먹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배웠던 중간고사 때 나왔던 이런 개념들도 같이 나오고 심지어 여기 X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도 적혀요. B라는 원소를 X 플러스 Y라고 하겠다.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X에 대한 정보와 Y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같이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조건 제시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 제시법을 통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 찾는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집합에는 1, 3, 5, 15라는 원소가 총 4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표현한 게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1, 3, 5, 15라는 원소에 대한 설명이 적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1, 3, 5, 15를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배수도 있고 약수도 있고 뭐 2차 방정식의 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1, 3, 5, 15라는 원소를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15의 약수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 15의 약수라는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가 되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3번이죠. 너무 쉽죠? 자, 3번 보시면 X라는 걸 원소로 하겠다. 그러면 그 원소라는 것은요. 15의 약수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번 문제는요. 조건 제시법을 살짝 본 거다. 자,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A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마일, 0,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X라는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지금 나타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 문제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주는 게 국룰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자, 보시면 X라는 원소는요. 이거예요. A
A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B라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곱한 걸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A에 대한 정보, B에 대한 정보가 뒤쪽에 나와 있어야겠죠. A라는 녀석은요, A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가 되기도 하고요. B라는 원소도 A 집합이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는 이거 세 개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 0, 2라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2라는 원소가 집합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원소 세 가지씩 있죠. 자,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가능하고요. B도 똑같은 숫자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곱했을 때 원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싹 다 써주세요. 이런 말이죠.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다가 확장지어서 이렇게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라고 마이를 곱하는 거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같은 거는 제거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니까. 어쨌든 그런 말이 없다는 건 그냥 마구잡이로 곱해서 가능한 원소를 다 써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게 만들 수 있을까요? 1도 만들 수 있네. 또 0도 만들 수 있죠. 0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만들 수 있을까요? 4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2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더 이상 되는 거가 없네요. 조금 원소날법 쓸 때는 좀 이쁘게 크기 순으로 맞춰서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마이부터 적고요. 그 다음에 0 쓰고 1 쓰고 4를 써주시면은 최종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X라는 집합에 대한 원소를 A, B라고 하겠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대로 맞춰서 뒤쪽을 해석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집합의 종류를 원소의 개수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한이다 무한이다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유한 딱 하면은 원소 개수가 뚜렷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할 것이고 무한집합하면 너무 많은 거다. 모든 실수같이 쭉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소가 유한계다 말 그대로 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거다.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개수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개수가 야 이거 3개야 이거 0개야 1개야 100개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0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0개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0개는 이 두 번째 보이나요?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공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유한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소가 빵개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0개? 그럼 공집합이네 이 생각만 하는데 정확하게 개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가능하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유한집합은 0개를 제외한 나머지도 뚜렷한 개수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유한집합이 당연히 정의로서 가능하겠죠.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이 말해요. 그러면 무한대로 있는데 그걸 몇 개라고 말할 건가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딱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걸 무한집합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크게 딱 두 가지로만 나눠줄 수 있다. 0개와 뚜렷한 개수는 유한집합 안에 전부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이 공집합이라는 걸 표현 방법만 배우시면 됩니다. 자, 쌤이 아까 원소날법에서 원소는요 문자와 숫자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썼죠? 이거?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잖아요. 요게 공집합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미삼아서 한번 요걸 해볼게요. 자리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헤매죠. 자,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리 문제예요. 공집합의 표현 자체를 그냥 혼자서 쓰면 집합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을 의미합니다. 얘는요, 공집합
공집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요. 지금 중괄호 안에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건 이 안쪽을 쌤이 아까 누구 자리? 원소 자리.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원소가 몇 개? 한 개인 집합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공집합의 표현은 맞겠지만 원소 자리에 들어가면 그 표현 자체가 원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림 같은 것처럼. 그런데 혼자 있으면 집합으로서 공집합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엄청난 중요한 걸 해야 돼요. 난리 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리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겁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말하기보단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넘버라는 n을 이제 우리가 땄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쓰시고 여기 안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집합의 표현이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요 1, 2, 3이 있다고 한번 쌤이 원소날법을 한번 정해보고요. 그 다음에 N 쓰고 A 쓰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3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자리, 여기는 누구 자리? 집합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집합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으면 뭐라고 말하실 건가요? 잘 봐요. 요거 누구 자리? 집합 자리.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이 안쪽은 원소 자리. 이 겉에는 집합 자리, 이 안쪽은 원소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비슷한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했던 거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 자리? 집합 자리. 그러면 이걸 공집합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니까 원소는 빵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 자리? 집합 자리. 그러면 이거 원소 몇 개? 한 개.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리만 기억하면 너무 쉬워요. 진짜 거의 5초 컷. 5초는 좀 애매하고 조금 이제 어쨌든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원소의 개수를 배웠다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유한집합이라는 건 개수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0개인 공집합도 유한집합이고요.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유한집합이죠. 1번 볼까요? 자, 이렇게 뒤쪽에 점점점이 존재한다는 거는 무한집합이죠.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아웃이고요. 자, 2번 볼게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원소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원소를 x로 하겠다. 자, 그 x라는 원소는요 2n-1이에요. 그럼 n에 대한 정보는 자연수입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n을 여기다 하나씩 다 넣었을 때 나온 값을 x라고 할 건데 너무 많지 않나요? 넣고자 하는 n값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다 넣은 것도 그렇게 많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작은이라는 말이 있다고 이제 형용사니까 에이 집합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자연수라는 거는 뚜렷하잖아요. 솔직히 유리수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근데 자연수는 정확하지 않나요? 정수도 마찬가지고 자연수는 가장 작은 게 누가 봐도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1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딱 한 개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은 당연히 유한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4번 볼까요? 자, x라는 걸 원소로 하겠다. 제곱했는데 1보다 작은 유리수다. 자, 자연수는 보통 한정적이에요. 딱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유리수는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많죠? 근데 살펴봐야 돼요.
제곱해서 1보다 작게 하는 유리수가요. 뭐가 있냐면 이 조건으로 보셔야 돼요. x는 반드시 진분수 꼴이어야 돼요. 진분수. 자, 진분수는 뭘까요? 분모가 분자보다 좀 더 큰 숫자. 왜냐하면 그래야 지네들끼리 또 제곱을 하게 되면은 밑에가 당연히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엄청 많죠? 유리수로서 엄청 많잖아. 그래서 얘도 무한 집합이다. 5번은요. A 더하기 B를 원소로 생각하겠다. 그러면 A에 대한 정보와 B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엄청 많죠. 딱 봐도.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의 숫자는요. 엄청 많아요.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유리수. 유리수 안에 당연히 정수가 있으니까 유리수 있겠고 무리수도 있겠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개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숫자와 숫자 사이의 일반적인 숫자는 엄청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 같은 거는 제한적이지만 그냥 유리수, 무리수 이런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무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 보이시죠? A의 원소를 X로 하겠다. 그 원소에 대한 설명 여기 써 있죠. 자, K보다 작은데요. 그 중에서도 4의 배수를 얘기하겠다. 그러면 K 값을 모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공집합이 되도록 K 값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K가 자연수기 때문에 한정적이라서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가기보다는 대입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자, 어떤 방법으로 가볼까? 자, 일단은 K를 한번 1을 넣어볼까요? 1을 넣어볼까요? 자, 1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혹시라도 좀 더 올려볼까? K값의 가장 큰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보는 겁니다. K가 2가 된다면 2보다 작은 4의 배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 얘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걸로 3으로 올려볼까요? 3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가 있습니까? 없네요. 마찬가지로 또 올릴 수 있을까? 4보다 작은 양의 배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얘도 괜찮네. 그런데 K가 5가 돼버리면 X가 4의 배수가 하나는 있잖아. 그래서 얘는 되지 않고 최대로 넣을 수 있는 K값은 4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K는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떤 미지수인데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입을 하면서 확인을 해주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부등식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뭐 K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4의 양의 배수가 x로서 이제 들어가 있으면 x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4라는 녀석이 있다라고만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K라는 값이 여기 써야 되는지 얘가 돼도 되는지 얘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K값은 충분히 가능하다. 4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4가 돼도 상관이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얘가 4가 돼도 상관이 없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틀어서 가기 때문에 이 4라는 거 포함을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가 돼도 상관없다. 그러면 K에 대한 위치는요? 여기가 되는 거죠. K는요 4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4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가 될 수 있는 K값은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집합에 대한 조건제시법, B에 대한 조건제시법. 자, A도 B도 전부 다 X를 원소로 하겠다. 자, A만 볼게요. 원소는 2n-1인데요. n은 5 이하의 자연수다. 1부터 5까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A 집합의 원소나열법을 진행하시면 1을 넣으면은 1, 2 넣으면 3,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이렇게 5개 정도 쓸 수 있겠고요. 자, B라는 것도 원소나열법을 쓰시면 원소는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맞죠? 자, 11의 양의배수 되게 많죠? 뭐 11도 있겠고 쭉쭉쭉 가다가 99까지 존재하겠죠. 이게 몇 개 정도 될까요? 당연히 9개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개수를 뺄 거기 때문에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다 그러면 100 나누기 10이라면 바로 나와요. 9번까지 들어가니까 9개가 되죠. 그래서 5개고요. 9개고요. 그래서 개수니까 9 빼기 5니까 정답은 4, 1번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말했던 이건 자리 찾기 문제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쌤을 한번 따라가면 쉽게 풀 수 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1번 보시면요. 요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들을 뭐로 생각하겠다? 원소로 생각하겠다. 개수는 3개입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이걸 집합으로 생각하겠다. 이걸 원소로 생각하겠다. 3개. 그래서 이렇게 되지는 않죠. 1번은 틀립니다. 2번도 보겠죠? 자, 이거는 원소로 생각하겠다. 그러면 이걸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개수는 1개라고 말해야죠. 0개가 되지는 않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 그러면 지금 요 놈을 원소로 본다는 얘기인데 원소가 1개 있잖아. 근데 빵개라고 말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리다. 여러분들이 공집합 표시가 조금이라 들어가면 없다고 생각하는 걸 노렸던 문제가 되겠네요. 4번 보시면 집합으로 생각하겠다. 원소로 생각하겠다. 몇 개? 1개가 되겠네요. 자, 이걸 집합으로 생각하겠다. 공집합이잖아. 그래서 0개가 돼서 1 빼기 0이니까 1개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5번. 자, 얘를 집합으로 생각하겠다. 원소로 생각하겠다. 1개. 집합으로 생각하겠다. 원소로 생각하겠다. 1개. 5가 될 수 없죠? 빵개가 되겠습니다. 얘도 틀리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해요. 자리 찾기 문제가 됩니다. 쌤이 자리 찾기 문제라고 소위 말하는. 이게 부분 집합에서도 나오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